record.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소연 씨는 회사에 계시고, 우리 토닥이 쌤은 퇴근하시는 중이어가지고 아마 화면을 못 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연 씨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계시거든요. 네, 직장인이신데, 지금 요즘에 일정이 많으신가 봐요. 그리고 사무실에 혼자 있으면 저분이 그렇게 화면을 끄실 분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지금 누군가랑 같이 있는 거예요. 네, 모두들 반갑습니다. 저희가 요게 시작은 굉장히 작은 파더였는데 또 이렇게 아름아름 소개해 주셔가지고 부동산 공부, 경제 독서 모임을 저도 처음 해봐요. 그래서 여기는 앞으로 도서로만 지속적으로 책을 읽는 그런 커뮤니티로 제가 활동을 할 생각이고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읽고 싶은 책, 그 중에서도 경제 파트 분야를 저희 쪽에 공유해 주시고 추천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방향성은 어, 요게 경제 경영 도서의 목적 독서를 엄지가 두 개나 올랐네. 네, 세윤 씨 반가워요. 녹화본 드릴 거니까 참여 못 하신다고 너무 속상해 마시고 퇴근하시고 나셔서 주말에 한가하실 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어, 작년에 한 100권 정도의 책을 읽다 보니까 그렇게 독서를 많이 했던 적은 처음이었어요. 뭐 아이들이 다 커서 여유가 있었던 것도 있었고 또 큰 아이가 저는 현재 고3, 고1 위가 아들, 밑에가 딸이에요. 근데 이제 아들의 사춘기가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제가 피해 다녔어요. 왜냐면 그 아이들과 부딪히고 잔소리를 한다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걸 일찌감치 깨달았고, 그래서 제가, 저 아시는 분은 저기 수동에다가 저희 그 시골이 수동 쪽에 있거든요. 남양주 수동? 근데 그쪽에다가 땅을 사셔가지고 그분은 컨테이너를 거기다 넣어 놓으시고 거기서 농사를 지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고 그러니까 매어 있는 몸이다 보니 퇴근하자마자 바로 도서관으로 달려갔어요. 저희 도서관은 밤 10시까지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석 달 좀, 한 100일 정도를 그렇게 도서관에서 지내면서 책을 읽는 재미를 좀 붙였던 것 같아요. 작년에. 그런데 너무 중구난방으로 읽었었던 거예요. 베스트셀러들 읽었다가 남들이 읽으라고 했던 것들은 다 읽고 또 저희가 가장 아끼지 않는 쇼핑이 또 북쇼핑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 구매하기에도 가격 접근성이 좋아가지고 누가 좋다고 그러면은 다 사재 껴서 책장을 아주 아름답게 장식을 해놓고 그런 다음에 누군가 읽어봤다 그러면은 그걸 빨리 내 책장에 채워놓고 싶은 그런 욕망의 북화신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왜 이거를 그러니까 한 해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거를 왜 내가 이제서야 읽었지? 그래도 구매를 잘해 놨으니 다행이다. 이렇게 막 자기 위안을 하면서 책을 읽었던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때는 자기계발서를 읽고 어떤 때는 인문학 책을 읽고 또 어떤 때는 경제도서를 읽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에세이를 읽고 그러니까 이게 와리가리 하면서 머릿속이 되게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정리가 잘 안 되고 그러면 내가 책을 읽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나는 무엇을 원하고 목적이 무엇인지를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봤었어요. 작년 연말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나에게 직면해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을 해결해 보자 라는 게 가장 큰 퀘스천 마크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선 나에게는 경제 경영 도서를 읽어야 되겠다. 그 이유는 경제 용어는, 그러니까 말은 잘해요. 말도 잘하고 책도 많이 읽어서,
누군가 대화를 할 때는 막히지는 않는데 특히나 유튜브라든지 어떤 그 부동산 사장님, 뭐 이렇게 경제와 관련된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회사에서도 그런 저희 직급이 높은 회장님이나 부사장이나 이렇게 만나게 되면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매입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업이익은 또 뭐고 매출이 영업이익 같은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걸 깨달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목적 독서를 통해서 나의 문제점을 해결해 봐야 되겠구나 라는 것이 올해 시작하면서 2024년도의 첫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경제 문맹이 되지 말자. 그러면서 신문을 찾아보고 올해에 처음으로 주식 투자도 해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과 같이 경매 관련한 도서를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서 제가 작은 파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혼자 하니까 너무 동기부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친하신 분들한테 나 이거 읽을 건데 같이 읽어볼까? 이렇게 꼬셨어요. 그런데 이제 저 마마님이 저한테 이제 걸리셨어요. 그런데 이제 둘이 공부하는 것보다 더 여러분들께서 같이 공부하면 좋지 않을까. 또 여기 계신 분들 보시면 자기 개발한다는 분들이 다 계시거든요. 그래서 책도 많이 보시고 그다음에 글도 잘 쓰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서로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로 경제 경영 독서를 시작하고자 하며 어, 그의 일환으로 제가 생전 처음 제가 이 책의 저자를 만나러 갔어요. 혼자서. 왜? 이 저자가 굉장히 유명한 강사로 거듭났더라고요. 경매 강사로. 그리고 서민갑부에 나오셨었더라고요. 근데 그걸 몰랐었어요. 그리고 경매는 저희 아버지도 임대 사업을 하고 시아버지도 임대 사업을 하고 계셔가지고 귀동냥으로 좀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 집이 경매로 낙찰받으셔가지고 저희가 들어갔던 집이었기 때문에 경매에 대한 뭐 이렇게 무서움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건 좀 없었어요. 그리고 뒤에는 아버지가 버티고 계시니까 SOS 치면은 좀 해주지 않을까? 막 이런 기대도 있었는데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저는 이 저자를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5주 동안 더 만날 예정이에요. 그런데 지난주에 수업을 들으러 갔거든요. 근데 제가 남양주고 거기는 부천이에요, 선생님. 근데 제가 2시간 30분에서 40분 걸려서 전철을 타고 갔거든요. 어, 여러분들, 한 클래스에 사람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예요. 정말 저희 재수학원 다니고 옛날에 단과학원 다닐 때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꽉 찼어요. 제가 꼴찌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너무 창피했어요. 제가 몇 분 늦었는 줄 아세요? 15분 늦었어요. 그런데 제가 꼴찌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거기에 그 강사 이선미 작가의 경매 강의를 들으러 가면서 굉장히 동기부여 그리고 뭔가 뒤통수를 딱 하고 얻어맞았던 그런 경험을 바로 지난주에 따끈따끈하게 하고 이제 여러분하고 북토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내일 만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배웠던 것들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었던 것들을 제가 PPT로 준비를 했고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만큼 질문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요 내용을 가지고 글을 쓰시면 이제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빠른 글쓰기와 리뷰가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리뷰를 하실 때에도 저희의 PPT를 북클럽의 이름으로 공개하셔도 돼요. 예, 그래서 그거 가지고 글 쓰는 거에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길었고요. 이런 기회로 여러분들하고 만나 뵙게 되었고,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북클럽에 임하시는 짧은 포부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저도 앞으로 방향성을 정하고 여러분들께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들어와 주신 마마님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그냥 콕 깨서 왔습니다. 그냥 그렇다기보다는 경제는 그냥 항상, 제 이름은 여기 봉봉마마에 있는데 맨날 안 고쳐서 그런데 봄길 켈리로 지금 닉네임은 바꿨고요. 네, 바꿔놓을게요. 경제는 사실상 저 잘 모르고 지냈는데, 자본주의 시대 경제 모르니까 정말 돈이 안 모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아이들도 점점 자라면서 돈은 잡고 없는데, 조금 뭔가를 하고 싶어도 약간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지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라는 게 기본 전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려고 지금 저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경매는 전 사실 경매로 집을 산다는 걸 생각은 해보지를 않았어요. 알고는 있긴 하지만 좀 무서웠거든요. 경매라는 것 자체가. 듣는 소문은 또 듣는 이야기들은 많으니까 경매가 좀 무섭긴 했지만 저희 신랑이 지금 가게를 하고 있어요. 가게를 하면서부터 이게 임대료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신랑도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 가게가 있으면은 차라리 대출받아서 건물이 있으면은 임대료로 차라리 대출 이자를 내겠다. 그게 훨씬 덜 아까운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아마 가게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자기 가게, 자기 건물 갖는 게 다 아마 조금씩 소원이 다 있으실 거라 저도 생각을 하긴 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뭐 처음부터 당장 건물을 뭐 낙찰받을 수 없죠. 그렇지만 연습이 좀 필요하니까 이렇게 같이 클라우디아 쌤이 이제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혼자 읽으면 안 읽은 책이거든요. 경매책. 이번에는 이제 이 책 사실상 집에 되게 한 2년 정도 꽂혀 있었던 것 같아요. 한 1, 2년 있었던 것 같아요. 포부 있게 샀긴 샀으나 한 장도 읽지 않고 챙겼는데 이번 기회에 여튼 완독했습니다. 재밌게 잘 읽었고요. 이거를 조금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하여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끝.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쏘미쌤, 쌤쏘미님. 네, 너무 반가워요, 선생님.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여기 다 좋으신 분들이에요. 저 포함. 저기, 저기, 봄길 켈리죠. 봄길 네네. 켈리님은 저번에 한번 배워가지고, 네, 저는 50대 이제 후반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경제 공부를 꼭 해야겠다고 생각한 게 조금은 있었는데, 네, 이번에 확실하게 생각한 게, 얼마 전에, 한 달인가? 두 달, 한 달쯤 전에, 그, 그 친구 부부 모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네. 모임을 오랜만에 그 부부를 만나고 얘기를 하다가 그 남편분의 하는 얘기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왜요? 그분이 가업가시긴 하지만 노후 대비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자기가 노후에 얼마를 써야 되고 하는 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계획을 잡아서 그거를 지금 실천하고 계시는 거예요. 음, 너무 놀랐어요. 저는 조금 좀 대충대충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모든 인생이 좀 대충인데 책을 봐도 한 장만 보면 자거든요. 수면제여가지고 책을 잘 못 봐요. 음, 근데 이제 마음을 먹고 책을 봐야겠다 하는데 지금 눈이 갑자기 안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책을 보거나 뭘 이렇게 핸드폰을 보거나 뭘 집중해서 보면은 지금 눈이 막 흐리고 계속 병원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국민연금은 들어가지만 국민연금 외에 돈을 아주 그냥 일하시는 분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주 통계적으로 탁 해가지고 너무 디테일하게 해서 어디에 얼마를 넣고 뭘 해가지고 하는 거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그거를 어디서 그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유튜브 강의를 보고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랐어가지고
그 도대체 무슨 사이냐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이제 그 채널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채널에 가서 듣고 하면서 계속 50대 이후가 이제 나의 경제를 책임지는 거에 대한 그런 걸 계속 찾다 보니까 여러 가지들이 있고 또 뭐 여러 방법들도 있고 하는데 이제 그게 점점 좁혀지면서 경매나 뭐 이렇게 부동산도 있지만 요즘에는 그 주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주식은 잘 못하니까 주식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계속 책을 찾아보기도 하고 유튜브 강의를 계속 들어보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무심결에 그냥 저는 모든 그거를 남편한테만 맡겨가지고 저희가 이제 경매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낙찰 받아가지고 사용해본 적도 있는데 딸아는 가서 적으라면 적기만 하고 그냥 온 거예요. 그래서 뭐 등기부 등본이 어떻게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뭐 집 사고 팔고를 몇 번을 했지만 하나도 모르고 그래서 내가 이제 처리 되려고 하나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왜 지금 내 아이들이 엄마 집 살 때 이거 어떻게 해야지 하고 물어볼 때도 나는 엄마 잘 모르는데 아빠한테 물어봐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이제 나이가 자꾸 들다 보니까 노후에 대해서 대책을 정말 잘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이제 경제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주의를 가지고 공부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피리마니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이 주위에 이렇게 독서 이런 거 많이 하니까 하시는 분 없나? 그 크라우드님처럼 혼자 하려니까 영어도 잘 모르겠고 처음 하는데 너무 막막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를 조금 이렇게 나눠서 하면은 조금 힘이 덜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더니 다행히 또 이렇게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네. 크라우드님이 그거 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게 나 원래 설렁설렁 하는데 빡치면 또 못한다고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을 해서 근데 일단은 지르고 일단은 내비둬 봐야지 음, 된다 해서 그냥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는데 네, 일단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또 계기가 있으셨군요. 네. 근데 친구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것 같기는 해요. 저희 여기 계시기도 하지만, 토닥이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친구랑 똑같이 출발을 했는데, 그게 이제 갭 투자라든지 재테크에 능한 친구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애들 다 키우고 만났는데 그 친구와 나의 위치가 너무 달라져 있더라. 그 얘기를 지난번에 만나서 해 주시더라고요. 자, 토닥이님, 혹시 마이크 키실 수 있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IM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네. 네, 저는 경기도 안산에 살고 있고요. 어, 야 해주는 거예요, 이소연님. 감사해요. 방금 좀 약간 소개해 주셨는데, 그리고 샘소미님이랑 봉kin켈리님이나 어쨌든 아이들 키우고 사는 모습이 비슷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경제 공부를 뒤늦게 하고 해야 되는 필요성이 좀 그런 계기가 여러 번 왔었는데 계속 그냥 등한시하다가 음, 아까 잠깐 클라우드님 얘기하셨는데 결혼을 비슷한 시기에 했는데 관심을 가졌던 아이랑은 지금 재산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버려가지고 그것도 좀 충격받고 근데도 또 이제 얼마 전에 단톡방에 걔가 나타났더라고요. 자기 서울 입성한다며 음, 서울 입성하고 그 상가도 하나 분양받았다며 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머물러 있는 사람하고는 확실히 우리나라는 아직 다르구나. 음. 결혼 22년 차에 이렇게 달라져 버리는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뭐 늦었다고 생각했다가 가장 빠른 때라고 생각합니다. 뭐 또 워낙 느림보라서 받아들이기가 힘들겠지만 음. 그냥 슬렁슬렁 해보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하이톤이시죠? 저희 그 말공부 선생님이세요.
네, 목소리가 성우처럼 되게 좋으신 분이죠. 네. 나중에 이분 낭독을 들어보시면은 매력에 흠뻑 빠지실 겁니다. 네. 자, 소연님 혹시 마이크 켜실 수 있으세요? 다 듣고 있어. 반갑다고 다 꺄하고. 아, 못 하시는 걸로. 그 다음에 피리마녀님 말씀 잠깐 해주실 수 있으세요? 마이크는 켜져 있는데. 네, 그러면 상황이 안 되는 걸로 하고, 자, 저희 이렇게 6분이 저 포함해서 이번에 싱글맘 부동산 경매로 홀로서기 이선미 작가의 책을 읽어보고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글을 쓰실 수 있으면 너무 좋기도 한데요. 만약에 너무 힘들다 그러시더라도 그게 방어 기제고 저항이 올라오는 건데요. 저도 같이 써 볼 테니까 너무 두려워 마시고 누군가가 읽는다고 해서 창피한 게 아니라 내 글은 누군가가 읽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생각을 같이 나눠줘야 되는 거고, 그거를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아, 이분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아, 저분은 저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그거를 공유하는 것 뿐이에요. 다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발표에 제한 시간을 둘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 드리는 거에 좀 짧고 간결하게 핵심 메시지를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부터 PPT를 공유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갑자기 이제 시켜가지고 너무 부담스러워요, 선생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누구나가 다 겪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책을 읽었든 읽지 않았든 간에 한번 생각을 여러분들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PDF 잠깐만 공유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안 켜지죠? 예, 보여주실 거죠. 네, 보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과 오늘 이 시간에 나눌 책은 잠시만요. 채팅이 올라와가지고 딱 맞춰서 관리자가 사무실에 왔대요. 그리고 푼젤쌤은 소연 씨는 내 집을 사고 싶어서 오셨대요. 아유, 뭐 북클럽 한다고 집을 사겠습니까마는 제가 이따가 수업 때 들었던 내용을 모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도 잘 기억이 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 지난주에 정말 3시간 반을 졸지 않고 몰입해서 수업을 듣고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들었던 경험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책이 여러분들 잘 읽히셨다. 1번. 잘 안 읽혔다. 2번. 한번 쳐주실래요? 잘 읽히셨습니까? 네, 말씀하셔도 돼요. 1.5? 읽혔다가 어려운 부분이 나오면 잠깐 이해가 어려웠구나. 오케이, 오케이. 자, 뭐, 다른 분들.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아니, 이거가 다 이해가 돼서 재밌었던 게 아니라 동병상련이어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 네, 어려운 단어가 있었죠, 소연님. 맞아요. 그 어려운 단어도 제가 오늘 숙제로 다 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다 조사하셔가지고 단체 카톡방에다가 예쁘게 카드 뉴스로 만들어서 올리시면 됩니다. 자, 그것 또한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 책이 저에게는 되게 용기를 주었던 책이었습니다. 사실 뭐 하나 하려고 해도 되게 많이 주저주저하고 이 돈이면 이거 뭔가 강의를 듣거나 나에게 투자를 하려고 하면 또는 종잣돈이 많지도 않지만 그걸 가지고 이거를 뭔가 쓰면 안 된다고 그러고 움켜져야 되고 뭔가 아이들한테 더 써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되게 많았어요. 아이들을 굶게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책임감이 큰 싱글맘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저희 아이 아빠가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또 저희 아이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도 저하고 지금까지 좋은 관계로 왕래도 하시고 저희 집에 너무 자주 오셔가지고 제가 불편할 정도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주변 분들이 네 아메리칸 스타일이니? 막 이렇게 얘기도 하시는데 저하고 굉장히 결이 맞았기도 했고 그리고 이분의 동기부여가 저에게도 굉장히 큰 자극이었었기 때문에 책장 하나하나 넘기는 게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도 좋은 상황에 지금 아이들을 키우고 있구나 하면서 위안을 받기도 했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자, 이 책을 재미나게 읽으셨나요? 했는데 1.5 아직 잘 어려운 단어가 그렇는데 재미를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는 이 이선미 작가가 운영하는 유튜브예요. 쿵쿵나리 스튜디오라고 여러분들 구독 한번 해봐 보세요. 와, 진짜 정말 만나 뵀는데 말씀 너무 잘해. 청산 유수예요. 근데 이분 암 환자인 거 아시죠? 네, 암 환우분이세요. 완치가 됐다고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머리도 굉장히 짧아요. 완전 쇼컷이에요. 그리고 머리숱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에너지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정말 그 앞에서 그 에너지를 모두 받고 싶을 정도로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한번 구독해 보시고, 채널을 이렇게 후루룩 한번 훑어보세요. 그 수업 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아무래도 본인이 혼자 촬영하고 뭐 이렇게 하셔야 되니까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그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유튜브를 보실 때는 가장 처음 거부터 보세요. 이 사람이 이 영상을 언제 처음 올렸나, 무엇으로 올렸나, 그러고 나서 어떻게 변천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본킬켈리님 유튜브 하셔서 아시잖아요. 나의 임급동 영상, 나에게 내 채널에 인기 있는 동영상은 제일 상단에 떠요. 요 영상이 이태원에서 경매로 낙찰을 이제 물건을 확인하러 가는 그 썸네일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임급동 영상도 보시고 그다음에 맨 하단에 쭉 올려서 이 사람이 언제 시작했고 가장 처음에 올렸던 영상을 한번 보시는 것도 이 저자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소미쌤 같은 경우에는 눈이 침침하시고 막, 저 같은 경우도 막 눈물이 나요. 그리고 제가 직업이 디자이너라서 항상 모니터도 한 개가 아니라 다 두 개, 세 개씩 놓고 일을 하다 보니까 눈이 일찍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볼 때도 되게 심해요. 그래서 항상 인공 눈물을 옆에다 놔두고 막 짜가면서 막 보고 안경 도수 계속 높이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쨌든 갱년기가 진행 중이시거나 저는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갱년기를 겪으시게 되면은 특히나 시력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살 달래시면서 하셔야 돼요. 제 친한 언니가 얼마 전에 망막 분리술을 받아가지고 한 달 동안 엎드려 있었어요. 여기에 가스를 주입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앞으로 건강관리 중에 눈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잘 관리하시고 블루스크린 많이 보지 마시고 아셨죠? 그래서 유튜브 보실 때도 불 꺼놓고 보지 마시고요. 그런 거 이렇게 공부하듯이 보시면 돼요. 이렇게 채널을 정하는 거예요. 오늘은 콩콩나리, 오늘은 월부, 오늘은 너나이, 오늘은 유근용 이렇게 체크를 해서 그 챕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마 그 공부하셨던 그 분도 아마 커뮤니티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말씀하신 노후 준비 자금이라든지 그 계산하는 엑셀 서식들이 있거든요. 아마 그걸로 다 계산하시고 자신의 노후를 시각적으로 도표화 시켰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가시지 않으셨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이 책을 읽으시면서 저는 항상 목적 질문을 만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켈리는 뺄게요. 본길님은 이 책을 읽으시면서 어떤 목적 질문을 만드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 책은 아무래도 그냥 이제 경매 처음 할 때 이 책 추천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냥 초보자용으로. 오, 그래서 그냥 이게 블로그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네, 처음 이제 접근할 때 뭐 읽기 좋은 책 이렇게 해서 네, 경매가 과연 무엇인지, 이 경매를 할 때 이제 경매가 무엇인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거 네, 전체적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읽었었죠. 네. 그래서 그 목적 질문의 워딩이 뭐예요? 경매란 무엇인가? 경매 절차는 어떻게 될까? 아, 그거를 이제 공부하고 싶으셔서 이 책을 읽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책을 읽었으니까 우리가 리뷰를 할 때도 한 줄 평을 하잖아요. 네네. 생각하는 한 줄 평은 뭐예요? 이주평. 경매 무섭지만은 할 만한 것이거든. 오, 그렇군요, 선생님. 무섭지만. 사실 아직도 좀 무서워요. 선생님, 저도 무서워요.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면 선생님 더 멘붕 오실 수도 있어요. 제가 이따가 직접 타격 물건을 보여드릴 거예요. 저도 공부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아버님의 조언을 얻어가지고 그 부분을 설명을 제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샘소미 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읽기 전이시라면 목적 질문을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이 책을 읽기 전에 어떤 목적 질문을 만들고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겠습니까? 어, 나, 나도 과연 경매를 할 수 있을까? 음, 경매를 할 수 있을까? 아, 모두 다 의구심이 있는 그런 질문이시네요. 네, 괜찮아요. 당연히 처음에는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뭐, 제가 여기서 뭐 잘나가지고 리더를 맡고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콕 껴서 여러분들 데리고 온 거라서 저도 어,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랑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저는 목적 질문을 만들었어요. 1번. 이선미 작가가 제안하는 경매 투자 전략 중에서 내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전략은 무엇일까? 이걸 생각하면서 읽었어요. 두 번째, 경매 투자를 통해서 부동산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무엇이고 그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실패 사례와 교훈, 그거를 체크하면서 읽었어요. 자, 세 번째, 성공적인 경매 투자 전략을 정리해보자. 이렇게 목적 질문을 정하고 이 책을 읽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의 한 줄 평은 선생님,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동병상련, 그래, 야, 나도 할 수 있어. 였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나 이거, 선생님, 저도 물론 두려움이 있죠. 저항이 있고. 저는 선생님들보다 더 시드머니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한참 아이들이 학년기이어가지고, 저희 작은 애가 고1이거든요. 근데 글쎄 저한테 엄마 나 다음 주에 복싱 다닐 거야. 느닷없이 이러는 거예요. 어저께.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뭐라고? 복싱? 다음 주? 레알? 그랬죠.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가 허락했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진짜? 레알? 또 이랬어요. 아빠는 괜찮대.
아니, 태희야, 여기서 멀기도 하고, 너 늦게 끝나고 오면은 엄마가 또 걱정되고, 그래서 얼만데, 결국엔 얼만데예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한 달에는 15만 원인데 석 달에는 35만 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빵 터졌어. 마마님 빵 터졌어. 뭔가 아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니 태희야, 석 달에 35만 원이면 도대체 얼마를 깎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헬스클럽에서는 복싱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끊기를 원하기 때문에 선생님 10만 원이나 깎아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아빠랑 다시 얘기해 볼게. 그리고 언제부터 갈지 다시 상의해 보자. 그리고 제가 한 템포를 눌러놨어요. 근데 안 보내줄까 봐 막 전전긍긍 하는 거예요. 친구랑 같이 가야 되니까. 뭐 어찌 됐건 이제 다음 주부터 복싱을 다니기로 했고요. 그거 다니죠? 국어, 영어, 그러니까 논술, 영어, 수학. 이 아이가 여름방학 때 한 달에 나갔던 비용이 선생님 135만 원이었어요. 혼자. 그것만 쓰나요? 선생님 고등학생들 많이 먹어요. 고기 반찬 없으면은 밥 쳐다보지도 않아요. 소희쌤 막 고개를 완전 격하게 끄덕끄덕 하셔가지고. 그래서 선생님 제가 고기값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엔겔 지수가 저희 집에서는 먹는 거하고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선생님들보다 시드머니가 더 없어요. 진짜 있어봤자 정말 이만큼? 그런데 저는 그것도 너무 소중한 거예요. 아, 내가 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 이 정도라도 모았으니까 너무 다행이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긍정적으로 변했냐라고 여쭤보시면 저는 그걸 감사일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독서의 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뭐 그래서 저의 한 줄평은 동병상련 그래 김진희 너도 할 수 있어 이거였어요. 네. 어떻게 좀 텐션이 올라오셨습니까?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경제 도서 이기는 하나 경매에 특화된 책이에요. 여기에서 첫 장에도 첫 번째 챕터에서도 굉장히 두려움을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어느 날 이혼을 통보했죠. 너랑 살기 싫다고. 그러고 나서는 정말 모든 걸 다 처분하고 만나서 말씀하실 때는 아이들을 데리고 쓰레기 빌라를 들어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그 상황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없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 거기에서 두려움이 생겨난 거죠. 그렇다면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두려움이 이제 생기셨을 거죠. 그렇다면 나의 두려움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말씀으로 하시지 않으시고요. 제가 타이머를 틀어 드릴 거예요. 자, 타이머를 틀어서 선생님 제가 5분의 시간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5분 동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세요. 자, 첫 번째 질문에 한 줄평, 그러니까 목적 질문 한 줄평 쓰시고 그거까지는 답변하셨으니까 바로 쓰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경제, 경매, 독서를 하면서 내가 느꼈던 나의 두려움은 무엇인지 요거가 두 가지 질문이니까 제가 7분 드릴게요. 그래서 7분 동안 요거를 한번 네, 네, 누구십니까? 남자 목소리가 들리는데? 자, 7분 동안 글쓰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질문 준비되셨죠? 정리되셨죠? 첫 번째 목적 질문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이 책을 읽고 나서 아직 읽기 전이시더라도 한 줄평은 하실 수 있고 만약에 못하겠다 하시면 이건 패스. 한 줄평 하시고 두 번째 질문 읽었어. 경제도서를 지금 읽고 있어. 지금 내 단전 밑에서 올라오는 두려움의 존재가 무엇인지 짧은 글짓기를 해볼 거예요. 하실 수 있죠? 있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7분 카운트 하겠습니다. 자, 글쓰기 준비되셨나요? 네, 타이핑 하셔도 되고요. 카톡에다가 열어놓고 거기서 바로 쓰셔도 돼요. 1번 목적 질문 땡땡 한 줄 평 땡땡 나의 두려움 땡땡 이렇게 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해 볼게요. 지금 카메라 켜지 않으신 분들도 타이핑 하셔서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내가 눈에 멈추었을 때 떨어지고 있었어 내 세상은 너를 잊었어 네가 숨쉬는 가슴 바람이 불어와 네가 웃으면 눈부신 햇살이 비쳐 있어줘서 그게 너라서 내 어깨에 가만히 기대 주어서 나는 있잖아 정말 빈틈없이 행복해 너를 따라서 시간이 흐르고 멈춰 온종일 스며들고 왠지 꿈처럼 하루한 것몇 번여 동안 날 향해 날아온 별빛 지금의 너줘서 그게 너라서 나의 조용하게 안겨주어서 너는 있잖아 정말 널 힘없이 고마워 따라서 멈춰 네 모든 생각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드렸나요? 본길 켈리님은 벌써 다 쓰셨네. 빠르시네요. 아, 간단하게 적었어요. 네. 그래도 아직 쓰시는 분 계시니까 타임 보시면서 조금 정리하고 계세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잠시 조금 네, 숨을 들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네, 55초 남았습니다. 네, 소연쌤도 올려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 다 듣고 있어. 조용히. 자, 어디 갔니? 토닥이는 어디 갔니? 소환해야 되겠다. 2, 1, 땡! 그만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어때요? 쫄깃한가요? 마마님은 긴장을 안 하시네요. 자, 워낙 글을 잘 쓰는 훈련이 되어 있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쵸? 자, 네. 마마님께서는 지금 두려움이,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음, 우리 마마님은 이런 두려움을 말씀하셨어요. 시드머니가 많이 없는데 잘못된 물건을 낙찰받아 손해보는 건 아닐까? 권리 분석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명도시에 강단 있게 제처할 수 있을까? 많은 변수와 실패에도 끝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 다 같이 하는 고민인 것 같아요. 네.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수정쌤은 이렇게 하셨어요. 손실나면 어쩌지? 맞아요. 손실나면 어쩌지? 여러분 그거 아시죠? 주식 투자를 할 때도요. 내가 챙기는, 내가 생긴 이익보다도 손실이 났을 때의 그 피해를 한 그 강도가 10배 이상 더 느낀다고 하죠. 마찬가지예요. 지키는 머니가 더 힘들죠. 근데 그거에 손실이 나면 굉장히 타격감이 심하게 오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자, 2번 올리셨어요? 마마님? 2번 올리셨네. 자, 저는 이렇게 했어요. 아직은 부족한 시드머니가 있는데 아이들 먹거리와 교육비가 먼저였기에 줄여야 하는 것에 대한 관리가 나는 부족했지. 그래서 적극적인 투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걸 빼면은 당장에 이게 생활비가 줄어드니까 그거에 대한 허들이 되게 저는 높았었거든요. 자, 그리고 명도 또한 여기에서 명도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명도 또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 설득하고 유연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 또한 들었습니다. 자, 우리 소연 씨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목적 질문은 그럼 경매란 무엇인가? 그리고 나의 투자 방법이 부동산이 맞을까?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해요. 근데 맞아요. 우리가 나는 부동산이 나한테 맞나? 아니면 주식 투자가 맞나? 요거를 MBTI로 조금 구성하셔가지고 대입해 보셔도 좋아요. 그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민하고 분석적이고 T 성향의 사람들이 잘 맞는 분야이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F 성향의 사람들이 잘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진득하니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잘한대요. 자, 한 줄평은 큰 돈을 벌고 싶다면 두려움을 이겨내라. 네, 그쵸. 이겨내야죠. 자, 나의 두려움. 단위가 큰 투자 비용. 그러게요. 부동산은 단위가 커요. 그쵸? 그리고 대출에 대한 무지. 자, 맞아요. 대출에 대한 무지가 있죠, 저희가.
그리고 경매 물건에 다 무지로 세팅하셨네, 이분은. 무지, 입지, 집의 상태, 시세. 자, 맞아요. 그리고 세입자와의 마찰. 요즘에 세입자라고 하시면 큰일 나요, 푼젤님. 임차인. 임차인이라고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법에 대한 무지. 다 무지 있죠. 다 무지해요. 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배워나가면 되는 거죠. 배워나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 그 영경쌤은 나에게 맞는 경매는 무엇일까? 이분 경매 해봤다고 또 경매, 일반 경매로 할지, 특수물건을 할지, 이걸 지금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그리고 한 줄 평은, 그래, 무조건 해보자. 다들 시드머니를 부족하게 생각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경매 물건을 보는 안목. 맞아요. 가치를 볼 수 있는 안목을 우리가 키워야 되죠. 네, 선생님 모두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이렇게 화면을 못 키시더라도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의견을 나누니까 훨씬 더 풍성해지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나만 그런 고민하는 거 아니었구나. 이 사람도 물론 시드머니에 대한 그 기준은 다르겠지. 하지만 그래도 각자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서로 공유가 됐으니까 훨씬 더 친근해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연대가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좀 질문이 어려워요. 작가가 추천하는 경매 투자 전략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쵸? 없나요? 그냥 명도 소송한 거 내용 증명 보낸 거밖에 못 읽으셨나요? 여러분, 작가가 추천하는 경매 투자 전략이 있어요. 하나씩 말씀해 보실래요? 그러면 지금 번뜩 생각나는 게 뭐다? 저는 무피 투자. 마마님은 뭐가 생각나세요? 네, 저거는, 잠시만요. 뭐라 저거는, 낙찰가에 근접해서 전세 높. 네. 어떻게 보면은 갭 투자죠. 네. 그리고, 소미님은 아직 못 읽으셨다고 하니까. 네. 저는, 무피 투자가 있었어? 그게 굉장히 컬처 쇼크였어요. 도대체 나는 왜 이런 시장을 정말 몰랐던 거지? 아버지가 그렇게 옆에서 경매를 낙찰받으시는 걸 보면서 왜 나는 돈 모을 생각을 안 하고 거기에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 나는 일도 해. 라는 거에 제가 숨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버는 돈은 다 아이들한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 주머니를 잘 못 찾던 그런 생각이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많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목차를 이제 보실 때 혹시 마마님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의 목차가 여러분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어요? 12장까지 있어요. 와, 소주제가 12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시죠? 개인의 서사는 몇 장까지예요? 마마님? 개인의 개인의, 서사요? 개인의 서사는 몇 장까지가 있었어요? 도입부터, 1장부터. 이분이 경매를 접하게 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풀어냈잖아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낙찰을 받고 그것과 관련해서 투자 전략을 이야기하기까지 그 장수별로 이렇게 살짝살짝씩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개인의 서사를 빼고 그러면은 몇 장부터 선생님은 잘 읽히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목차를 어떤 구성으로 나누셨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서사는 그냥 이제 앞에 서사는 그냥 그냥 즐겁게 읽었다 해야 되나? 재밌게 읽었는데 저는 그걸로 나눴어요. 이게 장마다 이분이 이제 경매에 대해서 경매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 경매에 관련된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걸로 저는 목차를 나눴거든요. 물건을 어떻게 고르는지, 임장을 어떻게 다니는지, 수익률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경매 실질적인 관련된 부분들로 저는 그냥 다 나눴었거든요. 그냥 개인적인 그래서, 서사 이런 거 빼고. 그래서 그 그래서, 나눈 거를 조금 보여주실 수 있어요? 네, 잠시만요. 아, 카톡에다 올려주시면 제가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지금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러면은 못 앉아 계시는 거 아니세요? 저 지금 서 있어요. 아이고, 허리가 왜 갑자기 아팠지? 모르겠어요. 지금 책상에 조금 저희 아이 이게 의자 저희 둘째 방에 있는데 둘째 방 의자에 제가 조금 오래 앉아 있었는데 둘째는 지금 책상 거의 거실에서 다 하는데 이 의자가 안 좋은 의자였나 봐요. 너무 허리가 아파요, 이 의자. 아이고, 그러셨구나. 일단 그러면은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할게요. 빨리 진행을 할게요. 벌써 9시 35분이어가지고, 네. 주가지 엄청 많이 나누셨네요. 네, 그냥 저는 이제 경매가 어떤 건지 알고 싶었으니까 아, 경매 그 안에 있는 그 뭐지 그 행동해야 되는 그런 절차들 있잖아요. 네. 이 절차들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적어놓은 자기 이제 생활 자기가 직접 겪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나눠준 팁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어, 팁들을 그냥 제가 정리를 했어요. 아들이 아니군요. 아저씨군요. 네네, 저희 아저씨가 자꾸 옆에서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들은 게임 중이십니다. 네네네. 선생님, 요거 조금 선명하게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이거 맵이 어, 이 맵을 밖으로 뺄 수가 있는 건가? 그거는 그러면은 제가 보이는 대로 설명을 할게요. 자, 네, 여러분들께서 이제 요게 바로 매핑이라는 건데요. 자, 이렇게 싱글만 부동산 경매로 홀로서기. 이렇게 주제를 먼저 이제 책 제목이죠, 이게. 책 제목으로 먼저 이렇게 잡아놓고 이게 책 제목이에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가지가 막 뻗어 나갔어요. 그런데 마마님께서는 지금 어떤 구조로 나눴다? 경매에 대한 용어라든지 경매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분석적인 자료로 두 가지를 모두 나누신 거예요. 거기에 경매에 여기에 굉장히 많은 용어들이 나오잖아요. 임장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권리 분석은 무엇인지, 종잣돈은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 건지, 마이너스 통장을 또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내용 증명은 또 어떻게 보내는 것인지, 무피 투자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경매에 관련된 용어들이 나와요. 그런데 마마님께서는 지금 이런 식으로 다 분석을 해 놓으셨고, 참 가르쳐 드리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스크린 캡처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딱 넣어 놓으시다니 잘하셨습니다. 네, 잘하셨고요. 자, 이렇게 하셔도 좋아요. 이렇게 하셔도 좋고요. 책 너무 잘 읽으셨고요. 저는 선생님 이렇게 나눴어요. 저는 조금 너무 극 요약을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 저는 이렇게 나눴어요. 첫 번째, 이분이 내 집 마련을 어떻게 했는지 그 썩어가는 빌라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없어서 마이너스 통장에서 2천을 땡겨가지고 어떻게 내 집 마련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먼저 서사를 풀었어요. 그게 첫 경매였어요. 두 번째는 무피 투자가 있었어. 내 돈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그리고 우리 동네에 빌라를 낙찰받았던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뭐가 또 있었죠?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게 공매도. 요것도 되게 신박했어요. 제가 이따가도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 내용 증명 보내고 뭐 이러고 그 이 안에 명도를 할 때 자기가 작가 자체가 아팠던 거를 무기로 써가지고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거 너무 도덕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것인데 독자가 이걸 보고 그대로 행하라고 이렇게 썼을까?
저는 그런 의구심이 먼저 들었거든요. 그런데 낙찰 후에 보이는 것들을 되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5가지의 큰 주제를 잡고 이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책을 읽으실 때, 아, 목차가 이렇구나. 이게 아니고, 목차를 보시면서 여러분, 책을 읽으실 때는 목차를 먼저 보시되 이 목차가 의미하는 것은 이 책이 구성되어진 뼈대를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차의 내용을 먼저 톱파보시고 여기에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의 키워드들을 먼저 발췌하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점점 이제 읽다 보시면 조금 더 이렇게 두 가지들이 이렇게 같은 가지끼리 또 모여지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취해야 할 행동들을 만들 수 있게 돼요. 지금 저는 이 책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께 이제 추천을 해드릴 책이 하나가 더 있는데 잠시만요.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 이 책을 먼저 읽었어요. 나는 경매로 1년 만에 인생을 역전했다. 자, 선생님 요거 보이시죠? 매핑 보이시지요? 안 보여요? 네, 잠시만요. 제가 네, 다시. 안 보여요. 네. 자, 요거거든요. 보이세요? 네네. 저는 이 책을 먼저 읽었는데 이분이 청소부세요. 청소부이신데 새벽에는 쓰레기를 낮에는 빌라를 주우러 다니셨다는 캐치프라이즈로 정말 이 책을 너무 재미있게 읽고 그 다음에 제가 요 싱글맘의 부동산 경매를 읽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했느냐? 자,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목적 질문을 한 거예요. 책을 읽고 난 후에 나는 경매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서 용기를 낼 수 있을까? 저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제가 첫 번째 읽었던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경매는 내가 도전해 볼 수 있는 영역인가?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맵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렇게 6가지로 나눴어요. 6가지가 뭐냐? 경매 투자 너도 할 수 있다. 그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 책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경험에 대한 투자를 분석했어요. 내가 경험했던 것들에 대한 투자를 분석적으로 글을 썼어요. 그리고 실전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초보를 위한 물건이 뭐가 있는지, 어떤 걸 봐야 되는지 그 가이드를 먼저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권리 분석 체크를 하는 챕터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실패하지 말아야 된다.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하며 경매 실전 노하우, 거기에 세금까지. 그리고 명도는 집을 비워줄 때까지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너무 쉽게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명도를 두려워만 하지 말고 그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가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워딩으로 해버리니까 조금 접근성이 가까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핑을 하고 자, 마마님도 비상식적 성공 법칙에 그거 되게 잘 하셨던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내일 나눌 거긴 하지만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요게 경매, 투자, 할 수 있다. 요게 바로 두 가지잖아요. 그 두 가지에서 파생되는 키워드들을 제가 4가지로 설명을 했고 여기에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건 무엇인지 이 마지막 꺽쇠는 내가 이 챕터를 읽고 가져가고 생각해야 할 키워드들을 적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적었느냐? 경매에 대한 접근성을 너무 무서워만 하지 말고 허들을 낮추고 책과 온라인 강의를 들어야 되겠다. 이때부터 제가 결심을 한 거예요. 두 번째, 그 중에 첫째는 책이다. 왜? 가장 싸니까. 그리고
쉽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책을 선택하고 환경을 세팅하자. 그래서 이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싱글맘 부동산 경매로 넘어왔던 거예요. 선생님 이제 이해가 되시죠? 매핑을 만들어 놓고 지도를 딱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내가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을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이선미 작가를 만들어가는 그 지경에까지 왔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채팅이 올라왔네요. 아, 소연쌤. 이제는 보이시죠? 소연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시 요거를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렇다면 소미쌤 같은 경우도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이렇게 저희랑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책을 보시면 더 재미있게 읽혀지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이 작가가 이 저자가 경매를 한 것 중에 그 전략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게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자. 수수께끼 하듯이 읽으면서 찾아보시기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소연쌤도 그리고 영경이는 없구나. 피리마녀님도 좀 채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여건이 되지 않으신다면 나중에라도 채팅창에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단체 카톡방에. 자, 선생님 요게 프로필 사진인 것 같죠? 그쵸? 이선미 작가의 프로필 사진이거든요. 요게 그 인강에서 광고로 쓰여지는 프로필 사진이시더라고요. 똑같이 생기셨어요. 똑같이. 자,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질문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책을 읽으시면서 좀 경매의 흐름을 이해하셨습니까? 여기에서 경매는 4단계를 거쳐서 진행을 하게 돼요. 이제 또 멘붕이 오셨을 수도 있는데, 마마님, 이 4단계가 설명해 보실 수 있으세요? 기억이 안 나네요. 경매는 4단계로 이루어져요. 그냥 지금 퍼뜩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책을 읽었어. 그러면 이 저자가 경매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단계별로 머릿속에서 정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자, 처음에 첫 번째 단계가 뭘까요? 목적을 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왜 경매를 하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결국 어떤 물건을 받을지 목적을 정해야 된다. 네, 그거를 채팅창에 써주세요. 선생님. 쓸까요? 네. 타이핑 어려우시면 제가 대신 쓸게요. 아니요, 제가 쓸게요. 네네. 내가 생각하는 경매의 4단계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선생님 근데 내일은 북클럽 또 하실 수 있으세요? 네, 그 뭐지 시댁 가는 게 연기돼가지고 다행이네요. 네. 네, 소미쌤도 한번 집을 매매하고 매도하셨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경매라면 도대체 4단계를 거친다고 하는데 스스로 생각하는 걸 한번 적어봐 주셨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시간을 안 들여도 되죠? 아니야, 시간을 들여야 되겠네. 그래야지 빨리 생각하지. 3분 드리겠습니다. 톡에 적으라고요? 네, 카톡에다가 적어주세요. 제가 3분 드릴게요. 이 책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뭐를 해라. 그 다음에 어디를 가라. 그 다음에 또 어디를 가서 뭘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누굴 만나야 된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이 책에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잘 그랬던가? 읽어보셨다면, 네? 기억이 마마님 안 나는데. 기억이 안 나세요? 내가 이런 질문을 할지도 몰랐지?
자, 1분 50초 남았습니다. 오, 목적을 정한다. 두 번째, 물건을 검색한다. 분석한다. 명도만, 수은 씨 명도만 기억이 난대. 그거 하나라도 기억나는 게 어디야? 너무 잘했지. 자, 3번, 입찰한다. 4번, 명도한다. 오, 본길리, 좀 부동산을 좀 아는 것 같은데? 자, 1분. 이게 왜 이렇게 그런 순서가 있었나?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네. 아니에요. 순서는 없는데요. 요거를 제가 정해봤어요. 정해보기도 하고 배운 걸로 선생님들하고 나누고 싶었어요. 자,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이 책에 있는 그 단계가 수면 위로 확 올라오는 거예요. 아, 맞아. 이런 단계로 했었어야 됐던 거구나. 그 정리가 머릿속으로 확 되더라고요. 자, 40초 남았습니다. 저는 아까 1년 만에 그 책을 저도 읽었거든요. 그 책에서 약간 가정이 조금 더 정리가 좀 명확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 책이라시면 1년, 처음에 읽으셨다고 하던 책. 청소부 아저씨 책? 예, 예, 맞아요. 선생님도 그러면 두 권을 읽으신 거네요. 아, 네, 2권 읽었는데, 2권 다 뭐 나름대로, 이게 약간, 그, 절차는 뭐, 어차피 경매 절차에 정해져 있는 건데, 약간 접근하는 방식은 조금 다르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 나열하는 방식이 다르다 해야 되나? 네, 끝났습니다. 자, 수정님. 소민쌤이 수정님이시구나. 크리스탈이네. 자, 아, 1번. 활용도. 활용도를 먼저 판단한다는 거구나. 경매를 낙찰받아서 활용도를. 자, 2번. 물건 나온 곳에 가본다. 이거는 다른 말로 뭐라 하죠? 임장. 그렇죠. 임장이라고 하죠. 3번 분석한다. 4번 입찰한다. 자, 요거는 제가 정답을 공개할게요. 요거 먼저 볼게요. 1단계는 선생님 요거 교재예요. 제가 받은 교재에 나온 거예요. 교재. 여러분, 교재에 나왔어요. 경매 초급반. 원스텝. 물건을 검색한다. 근데 제가 저기다 뭘 가렸어요. 선생님 물건을 검색하는데 어디 물건을 검색해야 될까요? 이 경매? 저자도 했던 거예요. 경매 사이트? 6장에 응, 나왔잖아. 우리 뭐라고? 동네, 내가 아는 동네에 우리 동네 빌라 낙찰. 자, 요거 가려진 게 뭐냐면 내가 아는 지역부터 하는 거야. 내가 아는. 선생님, 저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데 제가 선생님 동네 부산에 거를 낙찰 받으려고 거기 있는 거를 검색하면 되겠어? 그렇죠. 일단 내가 아는 동네가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부산에서도 막 센텀 있는데 막 알아보고 그러면 되겠어? 마찬가지입니다. 물건 검색은 내가 거주하는 또는 아는 지역부터 그럴 수 있잖아요. 나랑 동생 집이 한 전철역으로 대여섯 정도 떨어져 있다면 거기까지는 많이 왔다 갔다 했잖아. 그러면은 그 지역도 같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는 지역부터, 내가 자주 가봤던 지역부터 거기에 무슨 물건이 나왔는지 먼저 이렇게 스크롤하면서 검색해 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러분들, 마마님 1번 빼고 다 맞췄어. 네. 우리 크리스탈 님도 활용도, 임장, 분석. 분석은 그 물건 검색할 때 하는 거예요. 음, 권리 분석은 물건 검색할 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 두 개 맞히셨네. 입찰, 임장. 네, 두 개 맞히셨어요. 자, 두 번째는 현장 조사, 임장이에요. 세 번째는
권리 분석 끝났고 내가 아는 동네에서 최적의 가치 있는 물건을 찾았어. 그러면 입찰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폐차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폐찰이라고 해요. 폐차를 할 수도 있고 낙찰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러면 낙찰을 받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스텝이 명도인 거예요. 이제 명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지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인지. 책에서도 여러분들 많이 읽으셨지만 정말 그 젊은 남자 아이를 만나는 그 과정이 쉽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핸드폰도 요금을 안 내가지고 친구 핸드폰을 빌려서 어렵게 만났는데 그날도 얼굴을 보지 못하고 열쇠를 받아서 들어갔는데 집이 어떻게 됐다? 똥이 이만큼 쌓여 있었고 화장실을 청소하는데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거를 그때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챕터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 깨끗이 청소하고 다시 제 임대를 놨죠. 그걸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그러면 이 사람의 그 용기는 어디에서부터 나왔을까? 근데 저는 그게 좀 돈이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을 들여서 내 노동 가치를 투여해서 거기에 인테리어 비용도 아끼려고 본인이 혼자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생활력이 굉장히 강했다. 이 사람은 생활력이 강한 사람이고, 그리고 돈의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억척스러웠지만, 그래도 그 근본은 아이들과 살기 위해서였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네 단계가 있다. 요거를 머릿속에 콱 넣어보자고요, 우리.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랑 오늘 이렇게 공부하는 게 저한테는 복습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갈 때 자신 있게 손 들고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한다? 물건 검색, 권리 분석, 그 다음에 임장, 그 다음에 입찰과 낙찰, 폐찰. 폐찰이 됐을 때는 다시 복귀. 그리고 명도 진행. 자, 명도 진행도 선생님 낙찰 받자마자 가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네, 가는 거 아니에요. 자, 다섯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이게 바로 서민갑부에 출연했던 그때 그 모습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뭐 그때 슬라이드를 보여주셨는데 지금은 지금 2013년부터 그 경매를 하셨었대요. 근데 그때 여기 지도 강사가 송희창이었어요. 송사무장. 엄청 유명하신 분. 아세요? 그분, 그냥 이름은 진짜 많이 들어봤어요. 진짜 유명하신 분이라더라고요. 저희 마지막 시간에 그분의 특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너무 설레요. 진짜 너무 만나보고 싶고 그날 가서 책 갖고 가서 사인 받아가지고 올까 싶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 수업 주차에 마지막에 그분 강의가 있더라고요. 특강이. 네, 그래서 되게 설레이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저한테는 이번 연도 8, 9월이 진짜 황금의 시간인 것 같아요. 되게 뭐라 그럴까? 공부하는데 이렇게 설레었던 적이 있었을까? 이럴 정도로 어, 거두절미하고 경매 투자에서 자주 발생하는 윤리적 딜레마와 이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드렸죠. 그런데 이분이 투자를 2013년부터 하셨는데 송희창 강사님의 그분의 사무장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시작을 하셨대요. 그런데 그날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너무 짜증이 났대요. 내가 내 돈 내고 수업을 들으러 가는데 다 찼다고 너 오지 말라고 그랬대요. 이 수업 다 찼으니까 너가 돈을 줘도 우리는 너를 받을 수 없어. 그래서 돈을 돌려줬대요. 그래서 되게 짜증이 났대요. 화가 나고.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제 빨리 등록을 했기도 했지만 오기가 생기셨대요.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네가 나보다 그렇게 잘났어? 네, 오기와 욕망이 자기가 공부했던 그런 열정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되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
이제 1주차, 2주차, 3주차 이제 커리큘럼대로 수업이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1주차에 진행되는 거는 이론 수업이에요. 경매란 무엇인가, 권리 분석 뭐인가, 그 다음에 자기가 투자했던 물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에피소드를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거의 다 수업의 내용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투자를 했던 그 금액과 관련해서 자기 자본이 얼마나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책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거를 모두 다 서술을 해요. 그러고 나서 2주차부터는 집중적인 권리 분석이 들어가면서 이제 조로 모여서 직접적으로 투자를 해보라고 권고를 해요. 시드머니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데 이분이 거기에서 선생님이 시키니까 꼭 그거를 과제를 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셨던 분이래요. 그래서 2주차인가 3주차에 그걸 듣고 입찰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거 결과를 가지고 그날 수업에 참여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대담하구나. 용기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강의를 들으면서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면 여기에도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녹아들어 있어요. 명도를 하는 과정 안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딜레마. 여기서 말하는 윤리적 딜레마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했어요. 낙찰자는 본인인데 본인은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다. 투자자가 따로 있고 자기는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보시다시피 암을 앓고 있다. 그래서 되게 동정론을 불러일으키는 모습과 표정과 그걸로 되게 대시를 많이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윤리적 딜레마에 빠졌었어요. 그러면 내가 할 때 이걸 써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윤리적 딜레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그 명도의 수권을 읽어보시면서 그걸 내가 만약에 나에게 적용을 했을 때 해결할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마마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저는 와, 경매를 하려면 연기도 잘해야 되나? 그렇게 그 생각 좀 하긴 했었는데 저는 만약에 사람이랑 마주쳤을 때 그렇게 강단 있게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음, 그리고 사실상 임차인들 이분이 뭐 빌라를 물론 많이 낙찰 받으셨는데 아무래도 빌라가 접근성이 좀 더 저희가 이제 작은 시드머니로 접근하기에는 빌라가 사실상 조금 더 수월하다고 해야 되나? 수월하다는 표현이 좀 웃기긴 하지만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빌라일 것 같은데 솔직히 빌라에서 그렇게 거의 큰 평수도 아니고 작은 평수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스토리 없으신 분들도 많이 없으실 거라고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들의 무조건 이제 내가 낙찰자니까 내가 주인이라고 해서 윽박지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음, 사람과 사람이 결국 감정으로 만나면 이게 싸움밖에 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책 말고 그 처음에 음, 1년 만에 인생을 역전했다. 이분의 저는 명도 스타일이 저는 좀 더 좋더라고요. 음, 인간 대 인간으로서 음, 그 사람들을 내가 주인이고 당신은 당연히 나가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어, 그 사람의 뭐지 서류만 볼 게 아니라 그 서류 속에 사람의 그 역사가 있으니까 아, 그것까지 이제 파악해서 이해하고 어떻게든 직접적으로 뭐 그 사람들을 약간 도와주려는 그런 약간 마음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결하는 게 저는 좀 더 낫지 않나라는 음.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런 상황들을 많이 부딪히게 되면은 이렇게까지 내가 과연 될까? 이렇게 좀 약간 선한 마음을 내가 과연 품고 이 사람들을 만나서 대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했었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미쌤 같은 경우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공감이 100% 공감이고 그 경매에서 가장 어려운 게 그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게 있잖아요. 또 이제 그것 때문에 경매를 좀 이렇게 꺼려서 안 하는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네, 하지만 그러니까 또 이게 다 뭐랄까 보상을 받거나 자기가 낸 돈을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일부 이제 손해를 보다는 그분들이 네,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괜히 제가 이제 뭐랄까 악역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그 부분에서 경매라는 거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잘 안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저희 이제 제가 이제 경매장에 가서 한 두 번인가를 두 번인가 세 번을 한번 해봤었거든요. 네, 했는데 그때는 뭐였냐면은 이제 두 번이 이제 떨어졌으니까 그 네, 물건이 뭐 이런 걸 생각이 없고 하나 이제 낙찰을 받은 게 있는데 네, 그거는 저희가 이제 사무실에 쓰려고 네, 해서 받은 거라서 그런 문제가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는데 만약에 주로 이제 사람들이 쉽게 받을 수 있는 게 빌라나 아파트들 많이 하는데 그럼 살고 있는 사람 내고 해야 되니까 그게 정말 정말 그 경매라는 그 가장 큰 뭐랄까 그 걸림돌이 그 네, 연구인 것 같아요. 그게 진짜 네, 음, 맞습니다. 네,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래도 경험도 있으셨네요. 네, 선배님이시네. 아니 저희, 그냥 저는 쫄래쫄래 따라가서 그냥 온 그게 없어요. 그러셨구나. 네, 그래도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자, 이제부터 제가 실제 물건을 보여드릴 거예요. 요거를 저도 권리 분석은 잘 못해요. 그런데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요거 제가 화면 다 같이 보여드릴 건데요. 샘플로 요걸 넣어드렸어요. 혹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경매 옥션 사이트에 이 책을 읽으면서 한 번이라도 들어가 봤다. 마마님 들어가 보셨습니까? 뭐 스피드 옥션 이런 유료 사이트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는 안 들어가 보고 법원의 이제 경매 사이트는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서 보셨어요? 네, 물건을 이제 보기는 봤죠. 그냥 검색만 해봤죠. 검색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잘 보이시던가요? 집사님이 어려 금액만 보고 안에 들어가 봤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러셨구나. 자, 선생님, 제가 지금 그 어떤 사이트를 하나 이렇게 펼쳐놨는데 보이시나요? 네. 요게 바로 탱크옥션이에요. 유료 사이트고 저는 이제 수업을 들으니까 2개월 무료 이용권을 주셨어요. 어, 뭐라 그럴까? 선생님 월부 해보셨죠? 월부. 얼부 공부는 한 건 아니고 너나이는 강의를 한번 들어봤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도 어쨌든 부동산 경제 강의를 팔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하고 이 수업을 들으면서 좀 많이 결이 달라가지고 제가 그런 거 있죠. 수업을 듣는데 내가 얻는 게 더 많은 것 같은 느낌. 그 돈의 가치가 충분히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그 느낌을 되게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탱크 옥션을 저는 이제 수업이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그걸 했어요. 내 주변의 물건을 한번 검색을 해볼까? 내가 아는 지역. 그래도 내가 여기서 남양주에서 15년 이상을 살았는데 한번 해볼까? 그러고서는 자신 있게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들어가시면 경매 검색이라는 게 있어요. 경매 검색. 이걸 누르죠. 그러면은 이게 토탈 검색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여기 경기도. 저는 경기니까 경기도 남양주시. 저는 남양주시에 살아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다 들어본 동네 이름인 거예요. 선생님, 남양주 되게 큰 도시인 거 아시죠? 근데 여기를 제가 다 알더라고요. 금곡동은 저희 요 옆 동네고요. 다산동은 요즘에 한참 그 다산 신도시 때문에 되게 이슈가 많이 됐던 거고, 제가 출근할 때 맨날 지나다니는 길이에요.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 한번 볼까? 그러고서는 이제 선택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검색을 눌렀어요. 그랬더니 191건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라고? 이렇게 많이 나왔어? 근데 어떻게 했느냐? 그래 나는 아직 시드머니가 없으니까 최저 입찰가로 하자. 선생님 제가 너무 가식적인가요? 아니요, 선생님 당연한 거죠. 예, 당연하죠. 네, 최저 입찰가로 하자. 그래서 세팅을 딱 했죠. 그랬더니 도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이런 도로도 팔아? 이런 생각이 있었고 선생님 차가 제일 많았어요. 차. 아 내가 지금 요 정도는 살 수 있겠는데? 막 이런 차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차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하거든요. 어머 제네시스가 455만 원이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요게 경매 이게 그 차량 그리고 대지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선생님 대지는 밭전자를 써서 끝에 전으로 표기가 되는 거거든요. 요것도 제가 이따가 추천책을 드릴 건데 나는 부동산 대신에 토지에 투자한다 뭐 그런 책이 또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들어가 봤죠. 그랬더니 이렇게 창이 열려요. 그러면서 이 물건에 대한 소재지부터 시작해서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먼저 제가 이런 거 차량을 먼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걸 재미있게 보시라고. 자, 제가 이걸 볼게요. 아, 선생님 너무 재밌지 않아? 아니, 맨날 재밌다고 강요해 진짜. 아, 죄송해요. 자, 승용차 제네시스야 좀 연식이 됐어요. 자, 2012년 차예요. 자, 그리고 채권자가 어디예요? JB 우리 캐피탈이에요. 캐피탈 회사인 거예요. 그런데 작년이네요. 2023년도 4월 7일에 임의경매가 들어갔던 거예요. 자, 그런데 감정가가 650이에요. 낮았네. 그런데 최저가가 455만 원. 그런데 보증금이 얼마야? 10%잖아요. 자, 그런데 45만 5천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죠. 근데 이 책에서 뭐라고 했어요? 자기 딸내미 차를 사주려고 했는데 어떤 애로사항이 발생했지? 뭐였더라? 이 책 뭐였죠, 읽어? 쌤? 그냥 기억이 안 나네, 차량에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지? 그러면 딸내미 차 뭘로 바꿔줬어? 뭐가 기억 안 나는데. 아니, 책 읽었잖아. 차량, 아니, 차량 경매한 것만 기억해. 차량 경매한 것만. 아, 내가 너무 기억을 잘. 차는 대출이 안 됐었다. 그렇지. 빙고. 응, 자, 딸내미 맞아. 대학 들어갔는데 차 해주고 싶어가지고 공매도 나온 거 있어가지고 막 폭풍 검색해서 갔잖아. 근데 그 차가 레이였잖아. 그래가지고 이었구나. 그랬는데 이제 이걸 대출받으면 되겠다. 그러면서 막 신나서 나갔는데 바로 돈을 다 달라라 그래가지고 되게 당황해서 아 차량은 대출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에피소드가 거기에 나왔었죠. 그러고 나서 요거 이렇게 봤죠. 그랬더니 차량 색상은 검정이고 뭐 원동기 형식이고 휘발유고 이런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진이 다가 아니더라고. 이 사진이 다가 아니고, 자, 이걸 누르니까, 와, 선생님 차가 사진이 되게 많아. 이것도 있고, 뒷면도 있고, 옆면도 있고, 안에 내부도 있고, 다 찍었어. 그런데 렌즈를 안 닦고 찍어가지고 되게 지저분해서 내가 좀 실망했어. 이 제네시스를 보면서. 이러더라고요. 어. 그러면 이걸 보면서 우리는 요 밑에를 더 보는 거죠. 얘도 주민등록증처럼 등록 원장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이런 게 이렇게 요게 이제 이미지로 나오는 거고요. 얘는 이렇게.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고 이력을 보시는 거고, 자, 뭐 도난, 침수, 뭐 손실 이런 게 전혀 없었나 봐요. 사고 이력이 없어요. 자,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어, 네. 요거를 좀 관심 있게 보다가 이제 제가 아까 전에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타경 번호를
제가 선생님 요게 경매 2023 타경 77016이라고 보이시죠? 요거를 치고 들어갈게요. 타경 77016. 타경 여기 77016 이렇게 치고 들어갈게요. 와, 나왔어요. 맞죠? 제가 관심이라고 딱 찡꽁 해놨어요. 자, 요거 물건을 볼게요. 저도 잘 볼 줄 몰라요. 그런데 이거를 봤던 이유는 2번 유찰됐어요. 자, 유찰되면은 몇 프로 떨어진다고 그랬지? 책에서? 유찰, 선생님 제 화면 보이세요? 잠시만요. 아, 공유가 됐구나. 자, 유찰되면 20%씩 떨어져요. 아, 소미쌤 알고 계시는데 왜? 몰랐어. 기억이 안 나요. 자, 유찰이 2번 된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 빌라자 다세대 주택이에요. 근데 감정가는 8,900만 원인데 최저가가 4,300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서 딸깍 하고 들어갔어요. 딸깍 하고 들어갔어요. 이제 물건을 좀 볼게요. 이게 뭐냐? 제가 본 거, 공부한 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이게 9월 10일 다다음 주 목요일 날 10시 30분에 2번 유찰됐어. 그리고 요거 3번째 매각 기일이 잡혔어요. 그래서 8,900만 원이던 게 4,300으로 떨어졌어요. 선생님 되게 많이 떨어졌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임차인은 어떤 마음일까? 지금 막 애가 타겠죠. 근데 이 유료 분석권에서는 얘네들이 먼저 찾아가서 분석을 해놓은 게 있어요. 권리 분석을. 그래서 다들 유료로 쓰는 거거든요. 물론 뭐 인정하고 그러면은 뭐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거를 먼저 분석해서 가라고 적극적으로 추천하시더라고요. 자, 이 그린 주택이에요. 요거. 자, 정경도. 너무 많이 헐었어요. 그런데 저는 딱 그 목표가 있어요. 한 달에 집 하나당 50만 원씩의 월세만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거 2개만. 제발 2개만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월 한 100에서 150만 좀 세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 열망이 이 안에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입구예요. 자, 이게 입구. 자, 우편물이 굉장히 많이 꽂혀져 있죠. 이거 전단지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바로 집 문에 붙어 있는 뭐 단수증도 붙어 있는 것 같고, 예, 이렇게 붙어 있네요. 자, 내부 구조는 와, 방이 3개예요. 자, 그리고 이게 지도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다. 자, 이게 3층에 301호, 302호 이렇게 있다. 요 내용이에요.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죠. 예, 유료여서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수업을 받으니까 그런 걸 되게 많이 얘기를 하세요. 어, 황금성과 그리고 가치가 있는 물건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럼 그 가치를 어떻게 보느냐? 어쨌든 유동인구가 많으면 좋지만 우리가 강남이나 이런 판교나 이런 데서 물건을 찾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지 않는 곳에서 물건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 가치 평가를 내가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이런 다세대 빌라야. 그러면 여기에 가치는 뭐를 둬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그냥 퀴즈예요. 제가 공부했던 거 나누는 거예요. 어떤 가치를 두고 이걸 투자를 해야 될까요?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인근에 버정이 가까운지, 버스 정류장이 가까운지,
지하철이 가까운지, 그 다음에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는지, 그리고 도로변에 유해한 상가나 그런 것들이 없는지 그런 걸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현장 위치 주변 환경이라는 게 있어요. 물건을 보실 때, 건물 현황을 보실 때 이런 게 있죠. 자, 그게 뭐냐? 화도 묵현리에 천마중학교가 있어요. 인근에. 그리고 여기는 다세대 주택이 주를 이루는 주거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주변 환경이 그냥 무난해요. 자, 그리고 뭐냐? 이런 다세대 주택은 주차 시비가 많이 붙죠. 주차. 그러면은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전반적인 교통 상황은 보통이다. 자, 그리고 북측에 약 110m, 동쪽 및 서쪽으로 노폭 약 4m 내외에 포장도로 3면이 각각 접해 있다. 그리고 개별 난방 설비가 되어 있고 위생 설비 등이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이거 채권이 어디 있는 거냐면 서울보증보험이에요. 네. 임대인이 뭐가 지금 걸려 있나 봐요. 세금을 물론 안 냈기도 했겠지만 지금 그 보증보험에 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보증보험에서 경매로 내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건물 등기사항이 이렇게 있어요. 그쵸? 등기사항. 갑 4. 접수일 12년 8월 23일에 소유권 이전을 했어요. 권리자가 누구야? 정태숙. 자, 정태숙이가 여기 소유자이기도 하면서 채무자인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제 보는 거예요. 최근 6개월간 여기 매각 사례가 있어요. 이것도 관련 사건으로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최근 1개월, 6개월, 12개월까지 감정가는 감정평가원에서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 평가 금액과 매각 금액과 입찰 인수 처음에는 8명이 했는데 9명이 했나 보죠? 9명이 했는데 지금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4명 했다가 다 유찰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타견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 보면서 너무 재미있었는데 아무래도 부동산 용어가 많다 보니까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아버님한테 문의를 드렸어요. 아버님, 제가 이 물건을 보고 있는데요. 요거 권리 분석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분석을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요거 보이세요? 지금 제가 끌고 온 거 보이세요? 네. 네. 여기 요거가 유료 사이트이신 것 같아요. 아버님이 이용하시는 유료 사이트. 안녕. 자, 그래서 요거를 다 사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셨어요. 진이야, 이런 게 있더라. 제가 보는 화면이랑 조금 다르죠? 네, 그러니까 다른 옥션 사이트를 보신 거예요. 아버님은 이걸 유료로 이용하시고 계신 거고.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 여기 담당자. 어, 아버지는 담당자까지 있어요. 임대사업자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어때요? 사진이 아까 전 거보다 훨씬 자세하죠? 예. 그래서 요게 있고 죄송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러신 거예요. 최저가 입찰 금액이 4,361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고 가정을 네가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뭔지 아시죠? 지금 요거 보셔야 돼요. 네가 요걸로 낙찰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 그러면 서울보증보험공사가 배당금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배당금이 8,500에서
4,171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낙찰자가 물어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덤비면 안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아버지, 그러면은 무피 투자도 있다고 하던데, 왜, 낙찰받은 사람이 이걸 다 물어줘야 돼요? 그리고 경매 물건은 대출도 된다던데요? 90%까지 해준대요. 그랬더니,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명도. 여기에 임차인이 있든, 집주인이 지금, 채권자가 집주인이잖아요, 지금. 그 사람이 잘 나가줘야 되는데 손해를 보고 나가려고 하지 않죠. 그러면은 뭐가 있다? 책에서도 계속 언급됐죠. 이사비를 얼마 달라고 그런다? 2천만 원을 달라고 한다. 그래서 얼마까지 해줬다? 150, 200, 200에서 150, 150에서 100 이렇게 계속 다운그레이드 하면서 내고를 했다. 내고라고 표현하기에는 그렇고 그거는 사실 주지 않아도 되는 비용인데 임차인이 낙찰자가 그걸 주면서 살살 달래서 내보내야 하는 상황을 이 책에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선생님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저도 많이 어렵거든요. 근데 계속 보다 보면 이해가 언젠가는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내일 가서 권리 분석 배우면 더 이해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버님 말씀은 주택공사 보증금의 8,500 이게 확정일자, 전임일자 완벽한 것이기 때문에 서울보증보험공사가 이거를 인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쇼킹한 말씀을 드린다면 아버지가 이걸 보시고 점을 치셨어요. 어떤 관망을 하셨냐면 진이야 기다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서비스가 뭔가 아시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유찰될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9월 12일 날 이거는 유찰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동산을 오랫동안 알고 계셨던 투자자의 마인드로 이걸 바라보고 계시니까 제가 정말 공부했던 거하고 시선이 너무 다른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저보고 기다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어요? 책 한 권을 읽었지만 경매 물건까지도 보시고 어때요? 재미있으셨어요? 맨날 재밌냐고 물어봐. 그치? 자, 레이. 오, 소연 씨가 맞췄어. 우리 소연 씨가 맞췄네. 레이라고. 네. 선생님, 저는 사실 이 책을 여러분하고 공부를 하면서 책을 읽으면서 다 독서 모임을 다 나누고 난 다음에 리뷰를 작성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독서 모임을 통해서 아직은 어려운 접근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 책을 읽고 연계 독서를 하면서 거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목적을 찾다 보면은 서로 이렇게 도와주는 일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바라건대 한두 달 정도 후에는 하나의 물건을 가지고 우리가 권리 분석을 해서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디벨롭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소소하게 소망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책을 읽으셨으면 이제 마마님도 리뷰를 잘 남기시지만 여러분 요즘에 경제가 너무 많이 어렵다 보니까 리뷰도 경제 도서가 리뷰 바이럴이 엄청 잘 돼요. 선생님 제가 매번 얘기해 드리는 거지만 제 피드에서 동공부 처음이라가 아주 그냥 효자 노릇을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거를 릴스로 만들었는데 저장이 지금 60개가 넘었어요. 그리고 재생수는 지금 8,000회가 넘어가지고 제가 그거 1만 될 때까지 조금 광고를 조금씩 돌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김창완 아저씨의 네임밸류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음악도 같이 입히고
제가 요즘에 매일매일 피드를 올리고 있어요. 사진 피드를. 그랬더니 릴스를 올렸을 때보다 피드를 축적해 놓은 게 많다 보니까 그걸로 보너스 수익이 생기더라고요. 네, 10배 가까이. 그 전에는 릴스로 막 0.5달러, 1달러 이렇게 생겼었는데 지금은 그게 꽤 높이 책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인스타에서 계속 알려줘요. 자, 피드를 올릴 시간입니다. 수익을, 더 많은 수익을 지금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그게 또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오늘 퇴근하면서 그분하고 인플루언서 분하고 같이 퇴근을 했는데 그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먼저 인스타를 키워. 그런 다음에 딴 거를 해봐.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면서 나 지난달보다 23만 원 벌써 됐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이 올랐다. 지난달에 18만 원인가 됐다고 하셔가지고 입금 받으니까 더 많이 받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23이면은 이번에 받으시게 되면은 그래도 한 돈 30만 원 넘게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나가서 출강 한번 하는 값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뭔가를 이렇게 북토크를 하시게 되면 그거를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기록하시고 그거를 저장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김창완 아저씨 피드를 올리고 나서 3년 만에 제 피드를 눈팅만 하고 계시던 분이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잘 지내고 계시느냐고. 그러니까 보고 있지 않아도 다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부동산 관련한 이런 경매책, 그다음에 투자 관련 책 이런 것들은 꼭 리뷰를 남겨보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북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경제 경영 도서로 목적 독서를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녹화를 마치고 다음 책을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말씀 나눠주시고 글 쓰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모두 얼굴 켜고 만나뵐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녹화 마치겠습니다.